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입니다. 41번째 강의입니다. 건축법 해서 보시면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제4줄에 높이 제한부터네요. 그래서 높이 제한부터 해서 건축법 한 2강을 정도 더 해야 전체 내용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축법 높이 제한 또 이제 한 문제씩 시험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특별한 어떤 건축 제한, 바로 높이 제한입니다. 특별한 건물의 건축 제한, 높이 제한입니다. 이것도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높이에 관해서 제한을 해보자. 높이에 관한 제한입니다. 제한은요,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해서 보시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제 가로구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가로구역별로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일조권 햇빛 보호를 위한 일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 도로 형성이 쫙쫙 되어지면 요 사이사마다 일단은 가로구역이 발생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이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가로구역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들이 이쪽 구역의 높이는 100m 갑시다. 조금 80m 합시다. 이렇게 높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그 지역의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들이 높이를 지정해서 공고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는 맞습니다. 주민들 공람도 하고 지방도 그 건축의 심의를 통한다. 절차는 필요 없고 그냥 허가권자들이 높이가 정해지면 지정해서 공고한다. 그러면 모든 건물들 그 높이를 다 넘을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하나의 높이가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 구역이 70m인데 근데 요 높이 안에서도 보시면 건축물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별로 해서 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타등도 가능하다. 이 말은요. 요 70m이지만 아파트 70 준다. 근데 오피스 빌딩은 80m 이렇게 해서 높이를 다르게 건물의 그 종류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별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높이가 좀 낮다 싶으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높이를 좀 더 완화해서 좀 더 높게 완화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올 것은요. 요 높이 가운데서도 이런 지역이 자주 발생하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라는 거대한 도시에서는요. 이런 곳이 자주 나오니까 그때마다 발표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사리 그들 시조례입니다. 조례에서 높이를 다 정해서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나 또는 각종 어떤 광주 또는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요. 그들 시조례로 높이를 정해서 그렇게 따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 딱 나오면요. 특별시 광역시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 외에 시장 군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편이 첫 번째 예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등 정할 수 있다 보시고 완화할 수도 있다 보시고요. 또 4번입니다. 조례로 높이 정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보시고 그래서 4번 상을 좀 잘 봐두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높이 제한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다음에 한 장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1조입니다. 1조.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 있어요. 햇빛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가 나옵니다. 1조권, 햇빛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햇빛의 어떤 받음을 위해서 높이 제한도 발생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1조입니다. 1조라는 것은요, 보통의 장소는 없습니다. 고요, 시골 농촌은 없습니다. 공업지역도 없고요, 상업지역 없습니다. 주거지역, 1조는요,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에서만 1조권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거지역에서만. 요것도 보시면 요 안에서도 전용 주거지역 1조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은요 상업지역 비슷합니다. 1조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가운데서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일반 주거 1대만 1조보가 있다 해서 전용 일반 주거에서만 1조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보시면은 햇빛의 말입니다. 동쪽과 서쪽은 항상 오전 되면 동쪽 건물이 서쪽을 침해합니다. 오전에서 서쪽의 동쪽을 침해합니다. 이같이 동서간은 항상 서로 침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이 동서간은 1조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침해하니까. 그래서 햇빛은 항상 이 정북쪽을 향해서 정남쪽에서 해가 비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북 방향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에 안에서 1조 제한이 있다.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북쪽 대지의 1조 보호를 위해서 남쪽 대지의 건축물을 딱 건축할 때 햇빛의 확보 보호를 위해서 자, 필로티는 우리가 높이 예측할 때 빠진다.
받친다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건물 높이가 9m입니다. 9m면 보통 이런 장소는 빌라가 나온다 할 때 3층쯤 딱 나옵니다. 그래서 9m까지 이하의 어떤 건물 지을 때는요, 정북 방향 대지에서 1.5m를 띄워서 건물을 배치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1.5m입니다. 그런데 남쪽 대지에 짓는 건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높이가 나올 때는요, 초과되는 부분뿐 아니고 건물 각 부분, 요 각 부분의 그 높이에 보시면 2분의 1 이상을 띄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높이 제한이 이런 전용과 일반 주관에서 정북 방향 대지 바라보고 정남쪽에서 건물 지을 때에서 이런 제한이 있더라 해서 9m 이하는 1.5m 폭 이상을 띄운다. 그걸 초과하면요, 각 부분 그 높이에 2분의 1을 띄운다. 이렇게 해서 띄우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 내용은 첫 번째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에 이제 예외 보시면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면 정남쪽에서 건물을 밀려서 띄울 때에는요, 자기 땅 남쪽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요, 이 높은 건물 지을 때 남쪽으로 바짝 붙여서 건물을 딱 짓습니다. 그러면 어두워집니다. 건물이 북쪽 창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건물을 요쪽으로 붙여가지고 오히려 자기 땅 북쪽의 건물을 딱 위치시키고 남쪽의 건물을 딱 비워두면 자기 대지에서 남쪽을 향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 남향 대지로 건물을 배치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 방향 대지에 일조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요, 예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외. 예외 말고요. 그럼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예외는 필요 없습니다. X 하시고, 그리고 3번 가시면 정남 방향 대지 일조 확보하는 것이 3번에 있습니다. 그거 보십니다. 그래서 큰 사업입니다. 아주 큰 대규모 사업, 대규모 큰 사업을 합니다. 사업하면요, 보시면 각종 모든 필지에 어떤 공사를 할 때 건물의 어떤 배치를요, 정북쪽에 붙여서 모든 건물을 남향 건물 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남쪽으로 향하는 건물 집단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위에도 불구하고 건물 높이를 정남 방향에서 일정거리 띄워서 북쪽에 붙일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쭉 보시면 1번부터 6번입니다. 1번, 6번. 뭐냐? 대규모 공사할 때는 모든 필지를 북쪽에 붙여서 남쪽으로 향하는 건물 집단을 만들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1, 2, 3, 4, 5, 6번. 자, 7번, 8번은요, 북쪽 방향 대지가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 금지한 땅이다. 이 말은요, 북쪽 땅 보시면 사람들이 그냥 서 있다 할 때 피해가면 됩니다. 이번에 건물에 갇혀 있을 때 일조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일 때 일조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면 일조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땅인 도로, 공원, 하천 등에서 건축 못하는 곳이다. 남쪽 땅 주인은요, 붙여서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정남 방향으로 일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이고요. 자, 또 북쪽 땅 주인, 아버지, 형입니다. 동생이 남쪽에 건물 지을 때 붙여라 하겠죠. 그래서 북쪽 땅 주인이 합의하면 된다. 라면 또 이제 건물에 이어서 8번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이럴 때는요, 반대로 정남쪽 방향을 향해서 일조 확보를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조선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방갈로 2번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각종 어떤 높이 제한도 다 봤습니다. 이런 제한도 다 봤지만 이것 말고 또다시 이 사생활을 위한 높이 제한도 있다. 사생활 제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사생활 때문에 받는 높이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방금 2번입니다. 자, 요 경우는 이제 옆에 있는 인접 대지에서의 어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동간의 사생활 보호 제한, 인동거리 제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대지, 인접 대지입니다. 옆에 있는 대지가 이쪽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이든 묻지 않습니다. 요 반대편 쪽에서 보면 이 공동주택을 딱 건축하면서 그쪽 창문을 딱 여서 옆에 있는 대지를 바라보게 한다 할 때 옆에 있는 대지가 조금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이럴 때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럴 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요, 위치를 불문하고 요 띄운 거리의 거리입니다. 거리의 이 높이입니다. 띄운 거리에서 이 높이는요, 자, 2배, 띄운 거리의 2배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반대로 높이에 2분의 1 띄운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근데 사생활보가 좀 덜 한 곳이 있다. 어디냐 하니까요. 자, 걸린 상업지역하고요, 준주거지역은 사생활보가 좀 덜 한 곳입니다. 이런 곳은요, 띄운 거리의 높이 4배까지 올라간다. 높이의 4분의 1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요. 자, 그런데 요 장소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중심 상업지역이다.
또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장소는요 사생활보가 좀 덜한 것입니다. 아예 사생활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심과 일반 상업지역은요 높이 제한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 띄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없다요. 자, 또 요 주택이 서민 사는 다세대 주택 빌다. 이럴 때는요 너무 많이 띄우면 건축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1m만 띄우면 된다. 이렇게 또 완화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대지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반대쪽에서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생활 보호 다시대 1m, 보통은 띄운 거리의 2배, 건상과 준주거는 4배, 중상과 일반 상업지역은 없다. 이렇게 해서 봐주십시오. 그 외에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는 곳은 당연히 없는 것이겠죠. 또 같은 대지, 같은 단지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에서의 동동간에 인접하는 동동간에 거리 제한에서 인동 거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단지를 꾸밀 때 이렇게 펼칩니다. 판상형으로 펼친다라죠. 백일동, 백이동 펼칩니다. 펼쳐요. 자, 펼칠 때입니다. 이 펼칠 때 보시면 상가도 있습니다. 이게 자, 큰 창문 이것이 계단식 아파트면요 양쪽에 다 있겠지만 복도식이면 한쪽만 있을 수도 있다. 복도식이다. 이 복도인데요 한쪽만 큰 창문이 다 이렇게 나 있는 단지라고 가정을 또 하겠습니다. 가정을 또 한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딱 해서 배치를 했다고 딱 보시면 자, 채광 창문, 큰 창문에서 바라보는 것이 건물 뒷부분, 척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채광 창문, 큰 창문에서 보는 것이 건물 각 부분을 바라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요, 요 높이입니다. 높이에 0.5배 이상을 띄운다. 그래서 그 높이에 0.5를 띄웁니다. 근데 비창창입니다. 복도식이죠. 비창창 이쪽 부분과 건물 척벽의 수로 바라볼 때에는요, 요 사이는 8m를 띄운답니다. 8m. 또 건물 척벽과 척벽 요 사이는요 4m를 띄운다고 합니다. 자, 또 부대시설과 복리, 상가 등이 서로 바라본다 할 때는요 부대 복리시설 상가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배치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배치하든지 또는요 높은 타워식이죠. 타워식 아파트가 자주 나옵니다. 이 타워식 아파트는 조금 높습니다. 이럴 때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12월 20일 날 동지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모든 집이 2시간 이상 햇빛 받을 수 있는 구조이면 이게 안 띄워도 됩니다. 그래서 타워식은 좁으니까 싹 돌면 해가 다 들어온다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우든지 선택하라. 그래서 동지날 2시간 햇빛 받는 구조로 하든지 또는 띄우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들이 보시면 오른편에 있죠. 자, 인접 대지에서의 높이 제한은 여기 일단 나왔습니다. 보시고 같은 대지, 같은 동 안에서의 인동거리 제한입니다. 이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쭉 왼편에 나와 있네요. 432페이지입니다. 쭉 보시고요. 근데 또 예외도 나와 있어요. 예외가 바로 이것이 바로 예외다. 타워식이다. 보면 됩니다. 예외 보시고요. 오른편에 또 갈로 4번 가보세요. 4번 가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자, 2층, 건물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인 건축물 동시에 갖추면 이때는요, 이때는 1조 제한 또 받지 않고 사생활 제한 또 없다.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이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일 때는요, 1조 제한 등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높이 제한이었습니다. 이거만 딱 아시면 충분하게 한 문제 나오든 두 개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제5절편 갑니다. 특별건축구역 갑니다. 특별건축구역.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특별한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곳이다. 특별한 건축물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 특별한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물의 탄생입니다. 자, 그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막 줍니다. 혜택을 참 많이 주는데 일단 혜택 여러분들 혹시나 근래에 지어진 그 롯데월드라든지 저기 잠실 이런 곳에 바로 정해져서 특별한 건물의 탄생이 쭉 되어집니다. 특별한 건물의 탄생입니다. 해서 이 말이 됩니다. 자, 특별한 건물의 탄생이다. 특별 건축구역, 특별한 건물의 탄생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 마음대로 또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누가 판단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해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도지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정했는데 이때부터 5년입니다. 안에 그 해당 목적에 맞는 건물 착공, 착공이 필요하다. 이 착공을 못하죠. 못하면요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다른 부서에서의 신청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신청이 없다 해도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요 많은 지역들은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 지정할 수 없는 금지 대상 지역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좀 해주세요. 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대상 지역은 아주 많다만 아주 넘어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434페이지 가보시면 왼쪽 반갈로, 양갈로 2번에 1, 2, 3, 4, 5번 딱 보이죠? 요겁니다. 해서 다음의 장소는 지정할 수 없다랍니다. 없다. 해서 두 문제 한번 따볼게요. 개. 자, 예, 접 봅니다. 계좌접보. 자, 군사 기지도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좌접보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거리별도 못 정합니다. 자연공원 지역들 못 정합니다. 접도 구역들 안 됩니다. 또 보전 산지도 안 된다까지입니다. 가지고요. 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 보호지 있죠. 요 지역도 원래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지금은요. 요 장소는 정할 때 국방부 장관과 협의상이다. 협의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국방부 장관 협의할 대상 지역이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지역은요, 국방부와 협의할 상이지, 금지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일 밑에 있는 5번은 딱 X 가지고요, 1, 2, 3, 4번까지 계좌 접보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5번은 삭제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 넘어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절차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해제편 보시면 딴 거 필요 없고요. 신청을 통해서 정했는데 신청기한 요청한다. 1번 딱 나와있고요. 5년, 지정 5년 안에 착공 못할 때 해제할 수 있다 해서 그 해제편에서는요. 관로 3번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해서 지정했다 했을 때 효과입니다.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나네요. 효과는요. 자, 해당 지역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즉 도시군관리계획, 이것이 따로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이 안 되어도 그 발표한 그 계획의 내용 속에서 요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이 결정고시가 된 걸로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올라가요. 근데요, 요 계획의 내용 속에서 용용용 기도 정지리 가운데서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제외한다. 이건 빼고, 요거 빼고 기타 기반 시설 설치라는 또 결정 어떤 지구단위 계획 등만 결정이 간주가 되듯이 용은 결정 간주가 아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자, 또 넘어가시고 그 다음 장을 가보시면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바로 요겁니다. 특별한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혜택을 막 줍니다. 혜택을 줘요. 그 혜택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해서 왼쪽 제일 밑에 특례 대상 건물 말고요. 특례 사항 보시면 적용 배제, 오른쪽에 적용 완화, 통합 적용 딱 보이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뭐냐 하니까 또다시 특례 줍니다. 적용 특례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조항을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한다. 적용 배제하는 조항,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적용을 완화해주는 어떤 조항도 있고요. 요 구역 내 건물이 몇 동이 있다 했을 때 건물별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전체 한 개로 설계할 수 있는 통합 적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 통합 적용 대상 어떤 조항을 또 줍니다. 그래서 적용, 배제, 적용, 완화, 통합 적용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십시오. 강화한다. 란 말은 일체 없습니다. 완화, 배제, 통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화 사항들 참 많습니다. 참 많고요.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배제하는 조항, 이것이 5개였는데 또 플러스 1개가 또 추가되어서 지금 6개입니다. 6개. 이걸 딱 기억하십니다. 해서 두 문제 한번 따볼게요. 그 내용이 저 왼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조건이 용공주다. 조건이 용공주입니다. 자, 대지의 조경조항 적용 안 합니다. 건폐율 적용 안 합니다. 또 요 높이 제한 둘 다 적용 안 합니다. 용적률도 이번에 추가되었다. 적용 안 합니다. 또 대지안의 공지조항도 적용 안 합니다. 주택법의 주택건설 기준 가운데 일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입니다. 여러분들 잠실 롯데월드를 가보시면요. 이것이 123층짜리 건물이고요. 높이가 보시면 이제 568m짜리 높이입니다. 높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잠실대 전체에 보시면요. 높이가 200m,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쪽만 높이를 풀었으니까 쫙 올라갔죠. 높이 제한 풀었다. 그 말 되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그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동이 올라갑니다. 보시면 건물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대지를 가득 채워서 건물이 딱 받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띄운다. 대지 안에 뭐 빈탕은 안 줘. 건폐율 100% 다 썼다. 다 가득 채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가득 채우니까 띄울 공지가 없습니다. 가득 채우니까 나무 심을 조경 설치할
땅이 안 나옵니다. 안 와. 꽉 땅을 대지를 가득 채워서 딱 밭이 올라가니까 그물을 안 띄우니까 100%다 채울 수 있고 나무 심을 수 없고 안 띄울 수 있다란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단지 안에 보시면 다시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잠실 롯데 보시면 아파트도 안에 있습니다.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의 각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요. 아파트처럼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공주여서요. 그런데 이번에 원래 적용하던 용적률마저도 배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용적률. 요 규모지 않은 게 요것도 이제 없다랍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바벨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000짜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 요것을 적용 안 하니까 이런 큰 건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용공주, 조경, 건폐율, 높이 제한과 또 용적률 조항과 대전한 공지 조항과 주택 건설 기준 가운데 일부 조항을 적용 안 하니까 이런 건물이 나올 수 있게 됐다. 혜택을 준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또 가보시면 건물이 한 동, 두 동, 세 동, 네 개 있습니다. 건물별로 별도로 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좀 힘들다 하면요. 전체 다 같이 한 개로 같이 설계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부미공입니다. 부미공. 부설, 주차장 설치를 통합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 작품을 한 개로 크게 설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원 설치를 뒤에 멋지게 함께 하면 된다. 그래서 부미공 조항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죠. 해서 이 표는요. 계자접보 조건이 용공주, 부미공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 딱 보시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438페이지 가보세요. 제6줄에 특별 건축 말고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또 하니 특별 가로구역. 이것도 뭐냐 합니다. 자, 특별 건축 말고 특별 가로다. 특별한 건축구역은요, 아주 롯데월드 큰 멋진 거대한 건물 지어주고 이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가로는요,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아주 멋진 가로의 조성, 뭡니까? 젊은이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인사동의 거리, 각종 어떤 무슨 골동품 거리, 이같이 거리입니다. 거리. 각종 어떤 특별 건축처럼 멋진 큰 건물이 아니고 이것은요, 어떤 도로 인근에 멋진 가로 형성을 시킨다라는 의미에서요. 특별 가로구역 이란 요 장소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 가로구역. 특별한 거리 조성, 젊은이의 거리, 카페 거리 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 되겠죠. 자, 우리 특별 건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에서 정했어요. 그런데요. 이쪽은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뿐 아니고요. 지역의 구청장을 포함해서 허가권자, 각종 구청장 등의 허가권자가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가로구역의 조성은 해당 구청장도 정할 수 있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권자 포함되니까. 자, 이건요. 도시 안에서도 미관지구, 라는 요 특별한 장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던 것이 또 이번에 법이 또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요. 경관지구에서도 이것이 나올 수 있다.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도 이것이 나올 수 있다.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도 이것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요 미관지구란 말에서 이제 경관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포함시켜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 장소 안에 있는 일단의 도로입니다. 도로. 요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러한 기구 안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 도로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좀 따볼게요. 자, 리, 보, 문, 조례입니다. 조례. 리, 보, 문이란 요 조례에 있는 도로 인근 장소에 정할 수 있다. 합니다. 뭐냐?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도로라고 보시면 첫 번째 1번 나와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 문화지구 안에 있는 도로, 또 지방조례에 정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건리 법문조례, 건축선 후퇴에서 발생한 어떤 지역 안에 있는 도로, 또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한 지역, 또 보행자 전용 문화지구, 또 지방조례에 정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건리 보문조례 이렇게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 2, 3, 4,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효과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자, 제7절에 이제 건축의 협정부터 결합 건축도 쭉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